여기서 지금 이게 하나, 제가 그래서 마지막 기회요, 마지막 기회 이게. 이 기회를 놓치면 끝이에요, 끝. 이제 이거는 보수는 그냥 김건희 주술에 끌려가가지고 아마 몇십 년 동안 아마 못 일어날 겁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은. 요거 하나 이제 기회가 나왔어요, 요거 하나. 윤석열 촛불 다큐, 나의 촛불에서 무슨 말 했냐. 두 번에 걸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떠들었다. 두 번 출연한다, 여기에. 그러면 언제냐? 여기가 지금 이 취재를 잘했는데, 여기 영화에 윤석열이가 인터뷰한 시점이 과연 언제며 어떤 주의냐? 요때가 제일 중요한데, 2019년도에 했다. 2019년도. 2019년도면요, 7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장 검사장, 그리고 7월 이후에는 검찰총장인데, 제가 볼 때는, 중앙지검장 때일 겁니다. 아마 이거 좀 검찰 내부 아는 사람이면 요 배경 보면 알 텐데, 제 생각에는 중앙지검장 때예요. 중앙지검장 때 검찰총장 하려고 요 주진우한테 이제 끌려다닐 때 아니에요? 주진우한테. 그때도 주진우한테 술자리 끌려가가지고 양정철한테 충성 맹세하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세게 얘기해서 문재인에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검찰총장 해먹으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 이 윤석열의 발언이 이게 어떻겠습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이거? 어. 두 번에 걸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데 박근혜는 유죄다. 지금 약간 새 나온 게 있죠. 박근혜는 100% 유죄다. 그리고 내 수사의 힘은 촛불의 힘이었다.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마음 놓고 조작 날조할 수 있었던 것은 촛불의 인민재판의 힘 때문에 내가 수사할 수 있었다. 조작할 수 있었다. 막 그런 내용 아니겠냐고, 이거. 요게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가는 앞길에 마지막 이 관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수파리들도 좀 요걸 막으려고, 요걸로 윤석열 보호해 주려고 뭐 지금부터 작업들 하는데, 윤석열이가 요 얘기를 떠드는 전후로 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는 그 타이밍으로 딱 맞물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태블릿 백서가 나오는 시점하고 딱 맞물려 들어가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재인 측에서 하나의 링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링을 만들어줘서 당신을 석방시켜주고 복권까지 시켜줄 테니까 당신 알아서 탄핵에 대해서 누명도 벗고 윤석열도 한번 들이받아서 죽이든지 말든지 하세요. 우리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이게 문재인의 입장이거든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 박 대통령을 복권시켜준 거거든요. 복권시켜준다는 얘기는 정치를 한다는 얘기죠.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 개입한다는 얘기죠. 대선에 개입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누굴 죽여야 됩니까? 누구를? 1순위를. 윤석열이지, 당연히. 자기 일단 국가와 민족을 떠나서 개인 명예부터 회복이 돼야지 박 대통령이 국가와 민족에서 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국가와 민족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1순위 윤석열을 쳐 죽여야 되는 거죠. 이제 보수파리들은 그걸 막고 있는 거고. 이 조원진이 보세요, 이거. 제일 교활한 인간인데 일단 0%짜리는 단일화에 끼지 마. 윤석열하고 안철수가 하든 말든 0%짜리 껴서 뭘 할 건데, 그리고 둘 다 탄핵 세력인데, 안철수하고 윤석열 둘 다. 본인이 탄핵 세력이 아니면은 걷다가 숟가락을 대면 안 되지. 예를 들면 지금 최대집이나 김경재 후보가 걷다가 숟가락 대고 있어요, 거기다가. 박근혜는 5년 동안 팔아가지고 400억 만들었다면 400억 썼다며. 그런 자가 왜 였다가 탄핵 세력 후보단에다가 숟가락을 갖다 대, 거기다가. 부르지도 않은데 0%. 근데
여자는 이제 윤석열이가 자기를 불러줄 거라고 100%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윤석열이 마주 앉을 시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윤석열이 불러줄 걸 확신한다. 이자가 왜 확신할까요? 윤석열 불러주는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칼을 쓸까봐 윤석열은 지금 불안하니까. 친문 세력은 완전히 죽이는 칼은 못 쓰잖아요. 친문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 하나 남았어 이제. 이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박 대통령이 칼을 쓸 때 일단 그걸 막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보수 변절자들은 막질 못하죠. 자기들 스스로 변절했는데 물론 조원진 이자도 박 대통령한테 걸렸지만 윤석열이는 모르잖아요. 조원지가 태극기 들고 한번 나를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거 때문에 이제 자신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박 대통령 윤석열을 치는 걸 대비해서 내가 막아주겠다. 사기지 사기. 사기인데 윤석열이가 알아? 그 김건희 그 무당 그 조원진이 좀 파악할 수 있나? 김건희가? 조원진이 중공 스타일인데 중공 스타일. 한국 무당이 중공 스타일도 파악할 수 있어요? 조원진 조심해 조원진. 김건희 조원진이 한국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무당들 주파수 안 맞을 거예요 이거 아마. 자 윤석열한테 빌붙고 뭐고 그건 알아서 하는데 이자가 또 떠들어. 이자가 당신이 박 대통령을 배신해가지고 쫓겨난 자가 왜 박 대통령의 속마음을 자꾸 떠들어대요? 이걸로 먹고 살고 있잖아 조원진이가 지금. 박 대통령 몸이 나지만 박지만 장관 가족 만나서 국민 향한 메시지를 낼 것.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도 거절당하는 인간이 박 대통령이 뭘 할지를 자기가 얘기를 해요. 대변인처럼. 자, 윤석열 후보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을 것. 정말 얼마나 이 대범합니까? 대범함으로 따지면 김건희하고 조원진하고 딱 맞네, 둘이서. 둘이 딱 맞아 들어가요. 조원진이 중국에서 무당 안 했나? 둘이 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냥 막 던져, 막 던져. 아니, 박근혜 대통령 편지도 전달 못하는 자가 박 대통령이 윤석열 얘기 안 할 거고 일반적 메시지 낼 거야. 근데 이거는 윤창중도 그 짓을 하잖아요. 윤석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칼이자 방패잖아요.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되지만은 윤석열이 까지도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조원진이가 지금 이걸 들고 가서 윤석열한테 한 자리 달라는 거예요. 야, 내가 박근혜 잘 아는데 내가 너 안 까게 해줄 테니까 너 대구시장 내놔. 이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조원진뿐 아니라 모든 태극기파리 보수파리들은 박 대통령한테 윤석열 치지 말라고 지금 협박과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저만, 저 하나만 윤석열 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최대지 후보하고 좀 만나서 좀 상의를 했는데 이거는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을 이해하고 말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박 대통령의 성품이 어떻고 그거 다 관계없어요. 다 관계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부활하고 살아날 수 있냐 없냐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의 목을 치지 않고는 박 대통령은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죠. 웬만하면 다 알아요. 지금 박 대통령 보러 윤석열 치지 말라고 얘기한 놈들 다 알고 떠드는 겁니다. 저러면 박근혜가 못 살아난다. 못 살아나면은 영원히 박제시켜서 우린 영원히 팔아먹고 윤석열과 또 해먹고 이런 지금 구도를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배신자들이. 그럼 반면에 박 대통령이 윤석열 목을 치면 어떻게 되냐? 저는 원사이드한 게임 된다고 봐요. 원사이드한 게임. 게임 하자마자 그냥 하자마자. 마치 그 미군이 그냥 한번 휩쓸고 가가지고 이라크 끝장내듯이 박 대통령이 칼 하나 들고 치면요. 요 윤석열뿐 아니라 수십만 마리의 개돼지들 그냥 한꺼번에 다 끝장난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자기가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리더는 자기 힘이 얼마 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못하면 모르면 리더가 안 되죠. 그래서 아무리 잔챙이들이 옆에서 자잘자잘 돼도 이런 문제는 박 대통령이 내가 사는 길은 저 윤석열이 목 베는 거네?
그리고 충분히 원사이드하게 내가 뵐 수 있는 그런 배는 거죠. 나머지 졸개들의 의견 안 들어요. 저런 소인배들 의견은 뭐하러 듣습니까? 근데 이 구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복권시킨 게 문재인이잖아요. 한마디로 문재인이가 여기 앉아가지고 너 박근혜 너 윤석열이 한번 싸워봐. 네가 그렇게 결백하다 그러면은 너를 잡아는 윤석열이 죽일 수 있잖아. 너 죽여봐 한번. 던졌잖아요. 이때 못 싸우면은 그냥 끝난다니까. 이때 못 싸우면은 야 역시 박근혜가 이미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런 길로 조원진이나 윤창중이나 유영환이 몰고 가는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영원히 죽는 길로. 이제 쉬셔야 된다. 대구에 모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자익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어. 5년 동안 한마디 안 하고 결백하더니 저거 뭐야 쫄보네 쫄보. 근데 더 최악은 뭐냐? 차라리 대구에 있는 게 낫지. 최악은 뭐냐? 나는 탄핵 무효, 나는 결백해요. 탄핵 무효 시키겠습니다 하고 윤석열이 안 건드리는 거. 이게 최악이야, 이게 최악. 차라리 그냥 저 조원진 말대로 대구에 들어가서 쉬면 괜찮은데 기자회견 딱 나와서 탄핵은 잘못됐고 나는 결백하다면서 윤석열이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아마 이제 비겁하고 비열하다는 욕 엄청 쳐먹을 거야. 그런 길로 지금 그런 짓을 하자고 얘기하는 게 윤창중이에요 지금. 매일같이. 윤창중이가 박 대통령한테 직접 소통할 길은 없죠. 근데 윤창중이를 보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팬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퍼뜨리는 거야. 마치 요런 애들 건드리지 말고 무슨 유승민, 김무성 뭐 이런 애들 건드리지 말고 더 크게 놀자. 더 크게. 그래서 전 국민과 함께 탄핵 무효로 나가자고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선동하지 않습니까? 이 간신배들이 원래 듣기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짓을 했다가는 박 대통령은 완전히 보수 개돼지들 제외한 전 국민의 조롱거리 됩니다. 적이 눈앞에 있는데 탄핵을 사기치고 조작한 적이 지금 눈앞에 있고 그 적이 대통령을 하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탄핵은 잘못된 거고 조작된 거고 저는 결백해요. 그 조작을 덮어씌운 놈이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고 딱 앞에 서 있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길에 딱 걸려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거는 문재인이가 던져놓은 겁니다. 문재인이가 던진 정도의 덫은 그냥 깨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덫은 뭐 빠져나온 게 아니라 그냥 밟아서 그냥 찢어버려야죠 그런 것들은. 저는 박 대통령이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이 5년 동안 투옥 생활하시는 것도 그렇고 총선 때 조원진이 심판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 조원진이 그 12월 30일 날 그 떼거지 물고 가지고 한번 거짓대들 데려가서 한번 선칠 때도 냉정하게 물리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링에서 문재인이가 겁을 먹을 정도로 윤석열이하고 개돼지들을 짓밟아 버릴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 무기는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미디어 측 하나 만들어 드려요. 다른 데하고 손잡을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다른 데 손잡아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구에 김재원이가 출마인데 아사리판 중랑구 이게 지금 대구죠. 대구 지역신문이죠. 매일신문. 이 상황에서 또 대구 가서 국회의원 한다고 지금 내려가가지고 와, 박 대통령 뒤통수 치고 윤석열이한테 붙어가지고 또 대구 가서 해먹겠다는 국회의원은. 여기 지금 20명 뛴대요. 20명 대구 중랑구에. 20명 뛰는 건 좋은데 그 20명 중 자, 탄핵무효 어떻게 합니까? 탄핵무효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하려면요 누군가 법사위에 들어가가지고 헌재 자료부터 그냥 싹 다 뒤져가지고 다 쳐야 돼요. 법사위 가서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저거 탄핵무효 하려면은. 그러면은 20명 중에서
나는 당선되면 법사위 가가지고 나 혼자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탄핵 무효시키겠다. 아니 태블릿 PC 내가 국회에서 돈 많은 거 뭐가 있습니까? 미더치가 다 했지. 만약에 누구 하나만 법사위나 방통이 들어가주면요, 제가 제 출발을 자료가 수두룩해요. 그걸 몇 개 받아주면 게임 끝낸단 말이에요. 그럼 20명 중에서 누구 하나는 나는 박 대통령 위해서 명예복 위해서 난 법사위 가서 뼈를 묻겠다. 그런 자가 한 명도 없어 20명 중에서. 왜 그럴까요? 다 윤석열에 줄 서 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박 대통령의 고향이에요. 여기가 중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정치적縄바리를 윤석열과 개돼지들에게 다 뺏겼어요. 그리고 너는 조용히 이제 잊혀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슈퍼챗이나 쏴줄 수 있는 그 상징적 존재가 되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박 대통령은 대구 중구를 탈환해야 돼요. 이 20명 윤석열에 줄 서가지고 해먹겠다는 요 20명의 변절자들. 저는 이제 20명 중에서 박 대통령의 명예복 얘기하는 놈들 전부 다 변절자라고 보는데 김재원이 뿐이 아니라 전체가 변절자예요. 이거. 여기를 박 대통령이 하나 내보내서 여기를 탈환시켜야 돼요. 서초갑은 좀 달라요. 서초갑은. 서초갑 선거는 박 대통령이 향후 정권을 찾아올 수 있을 그 비전과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그런 선거고, 요 대구는 뭐냐? 요거는 탄핵 무효의 칼로 보수 변절자와 배신자들을 다 쳐 죽이는 선거가 돼요. 이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친다는 거는 말로써가 아니라 실제로 이 대구 중랑구를 탈환하면서 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복권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복권은 원래 복권 해달라고 요청해야지 주는 거예요. 일단 원래 사면만 시켜줘. 그럼 석방되잖아요? 야, 내가 좀 다시 정치하고 싶어? 복권할래? 그때 신청하면 주는데, 이번에 박 대통령 한꺼번에 사면 복권 시켰잖아요. 저는 문재인 쪽에서 물어봤을 거라 봅니다. 정치하실래요? 정치 안 한다 그러면 복권 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나 정치할 거니까 복권 좀 시켜줘. 이렇게 얘기했던지. 하여튼 이 교감이 없이는 복권이 안 된다니까요. 이 대구 중구하고 이 서초 갑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역시 정치적 생사가 걸려 있는 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대구는요, 서초갑은 차기 미래 지도자가 나가야 되고, 대구는요, 탄핵대에서 손가락처럼 꿰구는 사람 나가야 돼요.